어둠이 짙게 깔리고 세상의 소음이 잠들면 비로소 마음의 귀가 열리는 시간. 밤밤야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두둑한 통장 잔고, 아니면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집 한 채인가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지만 그 어떤 억만장자보다 위대하고 찬란한 지혜를 아들에게 물려준 한 가난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작은 산골 마을,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에는 바느질 품팔이로 생계를 잇는 홀어머니, 연하와 7살 난 아들 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손은 겨울이면 동창이 터서 피가 맺혔고 새끼 중 2끼는 멀건 시래기 죽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하지만 연하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고 아들 진우는 가난 속에서도 맑고 총명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이었습니다. 서당 근처에서 양반집 아이들의 어깨 너머로 글동냥을 하던 진우가 입술이 터지고 뺨은 시퍼렇게 멍이 든 채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우의 낡은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집신 한 짝은 아예 끊어져 있었죠. 진우야,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놀란 연하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흑흑, 마을 제일 가는 부자 황초신의 아들 녀석이 저를 때렸어요. 아비도 없는 거지 자식이라며 제가 보고 있던 책을 흙바닥에 짓밟고 저를 발로 찼단 말이에요. 진우의 작은 2주먹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화가 나요. 나도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져서 그 녀석들을 똑같이 때려주고 짓밟아주고 싶어요. 가난한 게 너무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 연하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난이 죄가 되어 아들의 맑은 영혼의 분노와 증오라는 독이 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손이 트고 피가 나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같이 울거나 황초신의 집으로 쫓아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진우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연하는 물이 담긴 작은 사기 그릇 하나와 굵은 소금 한 줌을 가져와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진우야, 이 소금 한 줌을 물그릇에 넣고 저어보거라. 진우는 훌쩍이며 어머니의 말씀대로 소금을 물그릇에 넣고 저었습니다. 이제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련? 진우는 짠물을 들이켜고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뱉어냈습니다. 왜? 어머니, 너무 짜요. 소태같이 써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자 연하는 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2 사람이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맑고 넓은 호수였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호수는 고요하고 넓게 펼쳐져 있었죠. 연하는 진우의 손에 아까와 똑같은 양의 굵은 소금 한 줌을 쥐어주었습니다. 진우야, 이 소금을 저 넓은 호수에 던져 넣으렴. 진우가 소금을 휙 던지자 소금은 퐁당 소리를 내며 넓은 호수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하가 2 손으로 호수에 물을 떠서 진우의 입가에 대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마셔보거라. 여전히 짜고 쓰더냐? 진우는 호수 물을 꿀꺽 마시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전혀 짜지 않아요. 아주 시원하고 달콤해요. 그제야 연하는 진우의 눈을 다정하게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가난이 너를 찌르는 그 고통은 방금 내가 쥔 소금 한 줌과 같았나. 만약 내 마음의 크기가 아까 그 작은 물그릇만 하다면 누가 던진 작은 소금 한 줌에도 내 삶은 견딜 수 없이 짜고 쓴맛으로 변해버릴 거야. 늘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며 살게 되겠지. 하지만 내 마음의 크기를 이 넓은 호수처럼 넓게 키운다면 어찌 될까? 누군가 내게 짠 소금 한 줌을 던진다 해도 내 넓고 깊은 마음은 그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품어내고 여전히 맑고 시원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단다. 진우의 붉어졌던 눈시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진우야,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그들의 조롱 때문에 내 아름다운 영혼을 짜고 쓰게 만들지 마라. 물그릇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거라. 세상을 품을 줄 아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우의 눈에서 흐르던 분노의 눈물은 어느새 깨달음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장날이 열렸습니다. 연하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간 진우는 비단옷을 쫙 빼입고 가마를 탄 채 지나가는 황초신의 아들과 또 마주쳤습니다. 황초신의 아들은 진우의 기워 입은 무명옷을 가리키며 동네방네 떠나가라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푸아, 저기 저 거지꼴 좀 보아라. 쥐가 파먹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구나. 나는 오늘 한양에서 온 최고급 비단을 입었는데 말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자 진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저도 저 비단옷을 입은 녀석처럼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싶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연하는 조용히 진우의 손을 이끌고 집 앞에 울퉁불퉁한 흙길로 나갔습니다. 마침 저 멀리서 소달구지 2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첫 번째 달구지는 짐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은 빈수레였습니다. 빈수레는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덜컹, 쾅쾅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뒤따라오는 2번째 달구지에는 가을 추수를 마친 무거운 쌀가마니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짐이 꽉 찬 수레는 돌부리를 지나면서도 묵직하고 조용하게 바퀴를 굴리며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진우야, 저 2 수레의 차이가 보이느냐? 네, 빈 수레는 너무 시끄럽고 요란한데 짐이 가득 찬 수레는 아주 조용히 지나가네요. 연하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저 수레와 같단다. 머릿속과 가슴속에 든 것이 없는 텅 빈 사람은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겉을 비단으로 포장하고 남들 앞에서 요란하게 떠들며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하지만 뱃속에 지혜와 학문 그리고 따뜻한 심성이라는 묵직한 쌀가마니를 가득 채운 사람은 굳이 소리내어 자랑하지 않아도 그 걸음걸이에서 깊은 기품이 배어나온단다. 비단옷으로 겉을 포장하는 요란한 빈 수레를 부러워하지 말거라. 비록 무명옷을 입었을지라도 속이 꽉 찬 묵직한 수레가 되어야 한다. 진우는 자신의 해진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명옷 안에서 묵직하게 자라날 자신의 내면을 상상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해 겨울 산골 마을에 지독한 흉년과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며칠째 굶주리던 진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만 가혹한 걸까요? 추위도 가난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이 지독한 환경이 원망스러워요. 연하는 말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서 딱딱한 생고구마 하나, 생계란 하나, 그리고 말려둔 향긋한 국화 찻잎 한 줌을 가져왔습니다. 진우야, 펄펄 끓는 이 가마솥의 물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란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끓는 물에 넣어보자꾸나. 시간이 지난 뒤 연하는 세 가지를 건져냈습니다. 보아라. 딱딱하고 단단했던 고구마는 끓는 물을 만나자 짓물러져서 힘없이 흐물흐물해졌지. 가혹한 환경에 부딪혀 쉽게 포기하고 무너져 내리는 약한 사람과 같다. 반면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액체였던 계란은 어찌 되었느냐. 끓는 물의 고통을 겪고 나더니 속까지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버렸구나. 가난과 시련을 핑계로 세상에 마음을 닫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혹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 연하는 마지막으로 국화 찻잎을 끓인 물을 작은 사발에 담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향긋하고 따뜻한 향기가 얼어붙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찻잎을 보렴. 찻잎은 끓는 물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의 짙은 향기를 뿜어내어 그 맹물 자체를 훌륭하고 향기로운 차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단다. 진우야, 시련이 닥쳤을 때 환경에 굴복하여 흐물흐물해지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마음을 딱딱하게 닫아버리지 말거라. 이 찻잎처럼 내 안에 품은 지혜의 향기로 내 주변에 얼어붙은 세상 자체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따뜻한 국화차를 마신 진우의 가슴 속에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하고 향기로운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이 깊고 따뜻한 가르침은 7살 진우의 가슴 속에 어떤 황금보다 귀한 보석으로 단단히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다른 아이들의 조롱에도 웃어넘길 줄 아는 넓고 굳센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겨울 산골 마을에 지독한 흉년과 함께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의 땅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탐욕스러운 지주 황초씨가 나타나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밀린 소작료를 열흘 안에 다 갚지 못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초가집을 모두 빼앗고 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 먹을 시래기도 없는 판에 밀린 소작료를 어찌 낸단 말입니까?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절망을 비웃듯 바라보던 황초씨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황초씨는 언제나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즐기는 잔인한 취미가 있었죠. 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은 아니니 기회를 하나 주마. 내일 저녁까지 마을에서 가장 큰 저 빈 창고를 꽉 채울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라. 단 조건이 있다. 그 물건은 반드시 엽전 한 입 한 푼보다 싼 것이어야 한다. 엽전 한 입도 안 되는 돈으로 저 거대한 창고를 가득 채우는 자가 있다면 마을 전체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모조리 짐을 싸서 떠나야 할 것이다. 마을 어른들은 밤을 새워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엽전 한 입으로 저 거대한 창고를 채우라니. 지푸라기를 사도 창고의 반이반도 못 채운다네. 모래나 눈을 퍼다 나르면 어떨까? 이보게 저 큰 창고를 모래로 채우려면 마을 장정들이 열흘 밤낮을 일해도 모자라. 게다가 눈은 녹으면 창고 나무가 다 썩어버리니 황초씨가 가만두겠나. 결국 어른들은 모두 체념한 채 눈물을 훔치며 보찜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역시 마당에 서서 짐을 싸야 할 낡은 살림살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7살 진우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당기며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약을 지어주시려고 쌈지에 꼽을 쳐두신 엽전 밭잎. 그것을 제게 주실 수 있나요? 진우야, 그건 내 기침약 쌀 돈인데. 갑자기 그건 왜 찾느냐? 어머니가 제게 주신 지혜로 제가 끓는 물을 향기로운 차로 바꾼 찻잎처럼 우리 마을의 절망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연하는 아들의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작은 물그릇이 아닌 넓은 호수를 품은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의 작은 손에 엽전반 잎을 쥐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어둠이 짙게 깔린 황초시의 거대한 빈 창고 앞. 황초시는 호피 무늬에 겉옷을 걸치고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마을 사람들을 조롱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쯧쯧, 벌써 보찜들을 다 쌌구나? 멍청한 것들. 그래, 엽전 한 잎으로 이 거대한 창고를 채울 기막힌 물건을 가져온 놈이 있느냐? 어른들이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시 어르신, 제가 채워보겠습니다. 당찬 목소리와 함께 인파를 뚫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다 떨어진 무명옷을 입은 7살 꼬마 진우였습니다. 황초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핏덩이 같은 놈이 감히 어른들 앞에서 장난을 치느냐? 내 녀석이 뭘 가져왔단 말이냐? 진우는 조용히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장터에서 엽전 밭잎이면 살 수 있는 작고 볼품없는 초 한 자루와 부싯돌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실망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작은 초 하나로 이 거대한 창고를 어찌 채운단 말이냐.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거대한 창고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바닥에 초를 세우고 작은 손으로 부싯돌을 부딪혔습니다. 탁, 탁, 타다닥. 작은 불꽃이 튀며 초의 심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디작은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뿜어낸 작고 따뜻한 황금빛 빛이 눈 깜짝할 사이에 창고의 바닥을 덮고 벽을 타고 오르며 저 높은 천장 끝까지 닿아 거대하고 칠흑 같던 창고 안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꽉 채워버린 것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엽전 밭잎짜리 초 하나가 만들어낸 빛이 가장 거대하고 어두운 공간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창고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아 하는 깊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황초씨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창고 안을 가득 채운 찬란한 빛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씨 어르신, 저는 이 초를 엽전 밭잎을 주고 샀습니다. 약속하신 엽전 한 잎보다 싼 물건이지요. 그리고 어르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초가 만들어낸 빛이 어르신의 거대한 창고를 단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가득 채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지요. 황초 씨의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긁어 모으고 빼앗아 쌀가마니로 창고를 채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공간을 채우는 법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같이 어린 놈이 도대체 이런 깊은 지혜를 누구에게서 배웠단 말이냐? 진우는 창고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 연하를 가리켰습니다. 저의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금이라도 물그릇 같은 좁은 마음에는 쓴맛을 남기지만 호수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텅 빈 수레처럼 요란하게 겉을 포장하기보다 속을 묵직하게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고 거대한 어둠이 찾아와도 작지만 굳센 빛 하나를 이길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창고는 무척 컸지만 그곳이 텅 비어 있고 너무나 어두웠기에 제 작은 촛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황초 씨의 뇌리에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재물을 긁어 모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 텅 비어 있어 불안했던 자신의 삶. 그는 지금 자신이 이 거대하고 캄캄한 빈 창고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지만 단단하게 빛나는 7살 꼬마의 눈동자와 뒤에서 아이를 여왕처럼 기품 있게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황초 씨는 그들의 진정한 부유함과 자신의 처절한 빈곤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 쌀가마니로 100한 창고를 채우면 무엇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토록 어둡고 텅 비어 있었던 것을. 황초 씨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황초 씨는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진우의 어머니 연화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아들을 가르칠 스승이 되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미안함에 한숨을 짓고 계시진 않나요? 남들처럼 좋은 옷, 좋은 학원, 든든한 배경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자책하고 계시. 수많은 부모님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유산은 은행 통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쓴맛 소금을 견뎌낼 수 있는 호수 같은 넓은 마음, 내면을 묵직하게 채우는 겸손, 그리고 끓는 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향기를 내뿜는 찻잎처럼 주위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인내, 아무리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단단한 지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과 삶의 태도를 통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황금입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뒷모습보다 훌륭한 교과서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오늘 밤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을 키워내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밤야와의 따뜻한 촛불 같은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결이 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밤밤 되세요.